안녕하세요, 우티쇼트의 우찌입니다. 오늘은 소니 카메라 렌즈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풀프레임으로 사진과 영상 생활을 시작을 했을 때 요즘에는 워낙 다양한 렌즈가 나왔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조금 넓습니다. 근데 제가 카메라를 시작했을 때는 지금은 업으로 하고 있지만 그때는 취미로 하던 생활이었기 때문에 렌즈를 사는데도 어느 정도의 부담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세 렌즈만 맞추면 거의 모든 화각대를 맞췄다 라고 얘기를 해도 될 정도로 전천후의 렌즈가 있습니다. 풍경이나 좁은 실내 특유의 왜곡을 활용해서 찍는 광각렌즈 계열의 1635, 그리고 우리에게 게르기라고 조금 알려져 있긴 하지만 사실 많은 분들이 거의 전천후 렌즈로 사용을 하고 있는 2470, 인물에도 사용을 하고 조류나 스포츠에도 사용을 하면서 특유의 압축감을 이용한 망원 렌즈에서는 70-200이 있습니다. 완성된 지는 시간이 조금 되긴 했습니다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기본 GM1이었지만 지금 1635, 2470, 70-200이 GM2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늘은 전천후 3총사 줌 렌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1635 렌즈를 어떤 환경에서 사용하면 좋을지, 2470도 마찬가지, 70-200을 어떤 환경에서 사용을 했는지 결과물들을 보여드리면서 나도 줌 렌즈를 하나 맞추고 싶은데 고민 없이 구매하실 수 있게끔 영상을 준비를 했고요. 자, 그러면 가시죠. 소니 렌즈에도 다양한 등급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렌즈 어떤 등급이 더 좋다, 우위를 가리는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보자면, 실용적이면서 가격이 저렴한 일반 E-마운트 렌즈, 일반 렌즈보다 한 단계 위에 고급 라인의 G렌즈, 시네마 전문적인 영상 시장을 위한 시네마 라인의 렌즈들, 그리고 오늘 소개할 G마스터 GM 렌즈는 기병과 업그레이드가 필요 없는 말 그대로 소니의 최고 등급, 최우수성에 포커스된 렌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존의 소니 GM 렌즈가 GM2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짜이츠 렌즈에서 맛볼 수 있었던 고성능의 경박 단소를 덧대어서 최고 성능은 전작보다 더 잘 표현을 하고, 핸드헬드나 짐벌 셋업, 소규모 영상 작업에도 언제든지 마운트 될 수 있게 경량화를 잘한 렌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다른 브랜드 통틀어도 이렇게 최고 등급의 플래그십인데 컴팩트한 건 소니가 유일하거든요. 지금부터 소니 트리니티 줌 렌즈 3종 1635, 2470, 70-200 GM2 렌즈들을 살펴보면서 광각 렌즈가 주는 특징은 무엇인지, 또 망원 렌즈는 어떤 환경에서 사용하면 좋을지 하나하나씩 파헤쳐가면서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FX2에 1635 GM2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짐벌을 연결해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촬영을 할 건데, 그 이유는 AF가 얼마나 잘 잡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기 위해서이고요. 사실 1635 GM2 같은 경우에는 제가 리뷰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를 잘 알아요. 조리개별 선예도를 다시 한번 테스트를 했습니다. 일단 16mm, 24mm, 35mm에서 전 구간이 좋아요. 16mm는 f2.8부터 중앙부 선예도가 매우 깔끔합니다. 근데 특이사항은 4, 5.6, 8, 12를 가더라도 22까지 전 구간이 깨끗합니다. 다만 주변부만 f11에서 조금 연해지기 때문에 내가 16mm를 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f2.8부터 11까지 아무 때나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조리개는 그럼 언제 조절을 하냐, 어느 정도의 심도 표현을 내가 좀 내고 싶다라고 할 때 조절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24mm 같은 경우에는 16mm보다 테스트 결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f16까지도 주변부가 깔끔하기 때문에 24mm에서도 마찬가지 조리개별 선예도 어느 구간이 더 좋을까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내가 24mm로 맞췄다, 지금 노출과 마찬가지로 조리개만 조절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35mm로 가게 되면 주변부가 조금 연해지긴 합니다만 나머지 전 구간 깨끗하기 때문에, 정리를 하자면 1635 GM2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굳이 조리개가 8에서 더 좋을 거야, 4에서 더 좋을 거야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만약에 사진 촬영에서 빛깔림이 중요하다 그러면 올려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실내에서 찍는데 조금 어둡다 라고 했을 때 조리개를 2.8로 가겠죠. 그렇게 가도 전 구간 깨끗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각 렌즈의 특징은 뭐냐면 이렇게 가까이 있는 건 좀 더 확대되어 보이고요. 멀리 있는 것들은 조금 더 멀어지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광각 렌즈가 풍경용 렌즈라고 해서 멀리 있는 바다를 16mm로 찍으면 오히려 이상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광각 렌즈가 가장 쓰기 어려운 렌즈이지만 잘 사용을 했을 때 가장 멋진 렌즈가 이런 1635 광각 계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광각 렌즈로 가까이서 찍게 되면은 특유의 왜곡감, 웅장함 이런 것들이 극대화가 되기 때문에 영화적인 표현을 한다라고 봤을 때 일반적으로 예쁜 영상 같은 경우에는 뭐 50mm나 85mm나 이렇게 심도 표현을 날리기 마련입니다. 근데 광각 렌즈로 인물에 가까이 하게 되면 얼굴이 좀 왜곡감이 일어나기 때문에 뭐랄까 좀 지금 평소 같지 않다, 이상 증세가 있다, 그리고 뭔가 우울감, 안 좋은 표현을 할 때 인물을 가까이 들여가지고 오히려 왜곡감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뮤비나 이런 곳에서 좀 역동적인 것을 표현해야 되는 환경에서 광각 렌즈를 많이 사용을 하긴 합니다. 너무 튀어나오는 왜곡이 싫다라고 하실 때는 바디 자체 내에 렌즈 보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왜곡 보정을 하면 너무 도드라지는 왜곡을 최대한 억제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광각 렌즈를 이용할 때 짐벌에 가장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근데 1635 GM2는 이너줌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특징은 뭐냐면 16mm나 35mm로 이동할 때도 무게중심이 굉장히 잘 잡혀있기 때문에 제가 테스트를 직접 해봤어요. 16mm로 짐벌 캘리를 다 잡아놓고 난 뒤에 거의 28mm로 당겨도 캘리가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35mm로 가게 됐을 때 약간 움직이긴 한다만 35mm에서 살짝만 요렇게 올려주면 무게가 그대로 잡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16mm로 한다, 짐벌 사용 중에 30mm로 간다, 35mm로 간다, 무게중심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렌즈가 이 1635 GM2라고 보시면 됩니다. 1635 GM2는 플래그십 라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f2.8 고정 렌즈이고요. 광각 렌즈 특성상 우리가 심도 표현에는 조금 불리하긴 합니다. 그래서 조리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노출을 잡는 데만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노출을 잡는 데만 사용을 해도 되는 이유, 전 구간 화질이 선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소니 1635 GM2를 구비하면 좋을까요? 기존의 1635를 사용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당연히 변경을 해야 될 이유가 많고요. 특히나 시네마틱 영상을 주로 찍는 분들도 광각을 잘 이용했을 때 드라마틱한 표현이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웨딩에서 소니 바디를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서 인서트나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촬영을 할 때 1635가 거의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AF나 선명함 이런 것들을 다 잡고 있는 렌즈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좁은 환경에서 촬영할 경우가 많거나 인테리어 이런 쪽으로 촬영하시는 분들에게도 광각 렌즈는 필수로 추천드리고 싶은 렌즈입니다. 거기에 GM2는 이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컴팩트한 크기로 나왔기 때문에 고민하셨던 분들은 구비를 해두셔도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Power down, close the blinds off the grid in my mind. I got better out of spite. Live or die by digital knife. Power down, close the blinds off the grid in my mind. I got better out of spite. Live or die by digital knife. 두 번째 렌즈는 참 희한한 렌즈입니다.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별명으로는 게륵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2470에 대한 얘기를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왜 게륵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까요? 지금 이쪽 카메라가 2470으로 저를 촬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풀프레임을 구매를 했을 때 렌즈의 선택지가 많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돈이 많이 없기 때문이죠. 돈만 많았더라면 모든 렌즈 라인업을 다 구매하면 되겠지만 전천후로 쓰일 렌즈가 2470이라고 하니까 요것들을 구매를 하게 됩니다. 근데 내가 이 활동을 하니까 점점 사진과 영상 생활이 재밌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광각이 필요하겠네 1635도 구매하게 되고요. 그리고 망원이 필요하겠네 70200도 구매하게 되고요. 뭔가 이 화각대에서는 단렌즈가 필요하겠어 라고 해서 렌즈를 한 4-5개만 맞추게 되면 점점 손이 안 가게 되는 렌즈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24mm 쓸 바에는 여기 있는 1635에 16mm를 쓰게 될 것이고 2470
2470에 70mm 쓸 바에는 70-200을 쓰게 되기 때문인데요. 최근 한 2-3년 동안 느꼈던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어디 여행을 간다, 촬영을 한다, 무조건 맥시멈입니다. 짐벌부터 시작해서 렌즈 라인업들, 바디도 뭐 사진용, 영상용, 조명까지 해서 다 들고 다니는데, 제가 인스타그래머 분들이랑 여행 작가분들을 한 2-3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만났었고 현장에서도 같이 촬영했던 경험이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 여행 작가분들은 장비가 늘어나는 거를 극도로 예민해 하고요. 그리고 70-200을 가져가면 오히려 좀 좋겠지만 무게 때문에 안 들고 가더라고요. 그분들의 5명 중 4명이 2470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놓친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무겁더라도 간다라는 거였지만 이동이 많으신 분들에게는 단렌즈니 70-200이니 이런 것보다는 그냥 웬만한 광각, 웬만한 망원을 한 렌즈로 한 번에 찍을 수 있는 이런 2470이 제격이었던 거죠. 기존 렌즈보다 뭐 선예도라든지 색수차라든지 AF라든지 그런 광학 성능들이 전작에 비해서 거의 모든 부분이 좋아졌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제가 지금 알파7 마크5 리뷰 때문에 이집트의 카메라를 1월 달에 들고 가게 됩니다. 그때 저는 1635, 2470, 70-200 다 들고 갈 건데 지금 가이드한테 들어보니까 뭐 박물관이나 삼각대나 큰 장비들이 제한적인 곳이 많더라고요. 저는 거기에서 고민 없이 2470을 선택해서 가게 될 것이고요. 환경마다 렌즈를 바꿀 여유가 있다면 저도 2470 잘 사용을 안 하게 될 거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제 생각보다 오히려 기동성이나 무게에 중심을 두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고민하지 말고 2470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470 같은 경우에는 제가 1635에서 말씀드렸던 왜곡을 이용한 촬영도 24mm에서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거고요. 제가 좀 이따가 70-200에서 설명드릴 망원에서 느낄 수 있는 그 압축감을 또 2470에서 70mm에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1635와 망원 렌즈보다 맛깔나게 표현은 되지 않겠지만 이 한 개의 렌즈로 웬만한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2470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470 렌즈만큼은 제가 또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소니 바드를 찍은 결과물이 있으니까 보고 난 뒤에 70-200으로 넘어가서 계속해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소니 줌렌즈 3종 1635, 2470, 70-200 같은 경우에는 웨딩을 준비하시는 웨딩 작가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셋업이기도 합니다. 1635 같은 경우에는 건물에 인서트, 입장신, 짐벌에 올려서 많이 사용을 하고요. 2470은 삼각대에 올려가지고 와이드로 뽑아야 될 때, 어느 정도의 인물을 잡아야 될 때 계속해서 옮겨 다니는 거치형으로 많이 사용하는 걸 봤고요. 70-200 같은 경우에는 인물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경우와 입장에 거의 주력으로 사용하는 렌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는 단렌즈밖에 안 써 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소니를 사용하는 웨딩 작가 한 10명 중 9명은 이 세 렌즈 중 하나는 가지고 있을 정도이고요. 저랑 가장 가깝게 지내는 웨딩 작가 2명도 1635, 2470, 70-200은 무조건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자기가 필요한 화각의 단렌즈 정도를 구비하면서 웨딩에 들어가죠. Do it a million times with you and never get tired. 이번에 말씀드릴 거는 당연히 70-200 GM2 렌즈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망원 렌즈의 특징은 배경을 압축을 하는 데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635에서 광각 렌즈는 가까이 있는 것들을 커 보이게 왜곡을 시킨다라고 말씀드렸고 멀리 있는 것들은 더 멀어 보이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망원 렌즈는 멀리 있는 배경을 오히려 가깝게 다가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 못하는 조금 까다로운 멀리 있는 환경에서도 인물에 집중하면서 배경을 가져오기 때문에 인물용 렌즈라고도 말을 많이 합니다. 스포츠 찍는 거 아니야? 조류 찍는 용도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내에서도 어느 정도 사용이 되고요. 야외로 가면 날아다니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뒤에 있는 것들을 당겨오는 압축감 때문에 생각보다 풍경용 렌즈로도 많이 사용을 하는 렌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망원 렌즈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공연 촬영에서 활용을 많이 합니다.
합니다. 70-200과 소니의 100-400 같은 렌즈들이고요. 어제도 제가 알파 7 마크 5랑 70-200을 가지고 뮤지컬 촬영을 다녀왔고 거기에 2470 같은 경우에는 와이드캠 전체를 잡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왔어요. 여기서 한 가지 특징은 보통 망원 렌즈를 이용을 할 때 제가 다른 브랜드도 이용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MF를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니 바디만큼은 전체적으로 공연에서도 AF를 활성화해서 찍을 만큼 AF 신뢰도가 높은 것도 특징이고요. 그리고 70-200 GM2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무게 중심이 어느 정도 센서로 몰려 있기 때문에 내가 삼각대를 이용을 한다, 핸드헬드로 한다라고 했을 때도 비교적 효율적으로 렌즈를 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취미로 사진과 영상을 하시는 분들이 1635, 2470, 70-200을 구비를 한다라고 했을 때 더 이상의 업그레이드가 필요 없는 렌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상업 사진작가, 상업 영상 감독님들 기준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최고의 성능으로 나오면서 경량화, 컴팩트하게 운영을 할 수 있는 게 이 소니 바디와 렌즈 3종의 특징이라고 저는 정리를 조금 하고 싶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내가 카메라를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 나는 어디 팀에 소속이 되어서 하는 건 아니다, 내 단독으로만 움직일 거다 라고 했을 때는 카메라 어떤 게 괜찮을까요? 물어보신다면 당신에게 중요한 기능은 뭔가를 먼저 물어보고 그에 따라서 추천을 해드리기도 합니다만, 내가 가진 카메라와 렌즈가 고성능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가벼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AF 스트레스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는 어떤 팀에 소속이 되어서 활동을 할 거다라고 하면 고민 없이 소니 브랜드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소니 바디 중에서 밸런스가 가장 잘 맞춰진 카메라가 저는 알파 7 마크 5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영상을 끝으로 저는 이집트에 가서 알파 7 마크 5를 사용을 할 거고요. 거기에서 사용되는 렌즈 같은 경우에도 1635, 2470, 70-200이다 보니까 이 영상의 후속편으로 생각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소니에서 가장 인기 있는 줌 렌즈 1635, 2470, 70-200 GM2에 대한 소개를 해봤습니다. 더 이상의 필요성은 못 느낄 정도로 잘 나온 렌즈이니까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우티쇼트의 우찌였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잘 주무시고 잘 일어나셔서 그날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 소니